어제 그 다 올려놨는데 봤어요? 어제 밤에 올려놔갖고 아직 못 봤겠죠. 중간고사 거. 지금 수업 바로 시작할게요. 수경재배 오늘도 2시간 정도는 그 수경재배에서 계속 교육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오늘 실습 안 가니까. 오늘 버스를 운항하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네. 일단 종합 조절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 관술 조절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조절했었는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급액 관리의 기본은 우리가 처음에 뭐예요? 급액 관리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배진의 이시와 수분 함량을 그러니까 배지의 함수량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것들은 배액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배액을 많이 빼게 되면은 이시가 아무래도 내려갈 테고요.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배액을 많이 뺄수록 배지의 함수율도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완전히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배액률이 올라갈수록 함수율도 올라가는 경향들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급하는 거를 바꾸게 되면은 배진의 이시라든가 함수율에 대해서 그런 다른 영향들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진의 이시가 높아서 이시를 낮추기 위해서 급액량을 늘리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이시를 낮출 수 있는데 배진의 함수력과 배액률이 변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건 뭐냐면요. 일단은 배진의 이시를 낮추기 위해서 급액량을 늘려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함수량이 증가할 것이고 배액률이 증가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건 결과적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급액 관리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진의 이시와 수분 함량의 조절이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pH 조절도 일정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근권의 이시가 높아서 배액량을 늘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배액을 늘릴 때, 그러니까 근권의 이시를 낮추기 위해서 낮은 배합액을 공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가면서 양을 늘려서 근권 이시를 낮추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근권 이시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되는 배양액의 이시를 낮춰서 공급하는 수도 있죠. 근데 양을 많이 줘서 배액을 빼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게 좋을까요? 양을 빼는 게 낫죠. 빼는 게 좋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공급 이시를 조절하지 않고 배양액의 공급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근권의 이시를 떨어뜨리는 걸 선호해요. 왜냐면은 이게 공급 이시를 낮게 공급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영양의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낮게 공급할 때 근권에서 배양액의 어떤 특정 양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양분에 따라서 어떤 건 식물체가 흡수하는 속도가 빠른 양분도 있고 어떤 약물들은 흡수가 안 되는 약물들이 잘 느리게 흡수되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권 이시를 낮추기 위해서 배양액의 농도를 지나치게 낮춰서 공급하게 되면은 그 근권에서 그 이시는 맞을지 모르는데 이시는 뭐 도달할 수 있으나 근권에서 어떤 특정 양분이 모자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권의 이시를 낮추기 위해서 배양액의 농도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들은 좀 지양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근권 이시가 7, 8 됐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지금 전체적 추세로 봤을 때 근권 이시를 5로 낮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공급 이시를 3에서 1.5, 1.0으로 하는 게 아니라 2.5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1.5 공급하게 되면은 근권의 이시는 낮을지 모르나 이 양분, 그러니까 그 질소인산 가루의 그 양분이 어떤 특정 양분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양분의 결핍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권 이시를 낮출 때 배양액의 농도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맹물로 주는 것을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 내려가 보면은 저도 플러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더라고요. 플러싱이 뭐냐 봤더니 맹물로 배제를 시켜내는 거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수경재배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근권의 이시를 낮추기 위해서 비료 농도를 낮추거나 맹물로 주지 말고 단지 배양액의 공급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배액을 교체해 주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시 3.0으로 공급하면요. 근권의 이시는 내 3.0으로 한 번에 200씩 게 되면은 근권의 이시는 어떻게 돼요? 3.0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이것들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근권 이시를 낮추기 위해서 근권 이시가 6, 7인데 물을 갖다가 1.5로 주게 되면은 물론 근권 이시가 5.0으로 내려오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양분의 결핍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 관리의 목적은 근권의 이씨와 함수량을 준호하는 목적이고, 지금 이제 배양의 기준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총합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그 배진의 함수량을 볼게요. 공급 개시 시간을 일찍 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물을 일찍 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물을 일찍 줬다? 그 얘기는 근권의 함수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늦게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 칸은 일적 관계가 있고 영향이 크다는 얘기 있고, 하나는 영향이 있는데 작다는 뜻이에요. 일단요. 여기 설명 써 있죠. 그러면은 공급 개시 시간을 일찍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첫물이 8시에 들어갔는데 오늘 첫물이 7시 반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배지 함수는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어제 첫물이 8시에 들어가는데 오늘 첫물이 8시 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근권의 함수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근권의 이씨를 볼게요. 개시 시간이 일찍 줄어들면은 근권의 이씨는 낮아지는 경향으로 가고, 근권의 배양액을 늦게 공급하면 근권의 이씨가 높아지는 경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약간의 영향을 준다. 그다음에 공급의 종료 시간을 일찍 하게 되면, 물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오늘 어제까지 3시에 끊다가 오늘 2시에 끊어버리면요, 함수율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물을 적게 줬으니까, 한 번 적게 줬으니까. 반면에 우리가 늦게까지 물을 주게 되면, 어제 3시까지 주다가 오늘 4시까지 물을 줬으면은 근권의 함수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봤더니 배지 무게가 가벼워갖고, 야, 지금 생육상 광량이란 거 봤을 때 배지의 함수율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어제까지 3시까지 물을 줬으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3시 반, 4시까지 물을 주게 되면은 함수율은 올라간 상태로 유지되겠죠. 이것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배지가 무거워! 그럼 어떻게 하면 저는 물을 평상시보다 한 템포 일찍 끊으세요. 배지가 가벼워!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상시보다 한 템포를 늦게 물을 주세요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제 배지의 이시야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공급 마감을 일찍 하게 되면은 근권의 함수율이 떨어지죠. 배지가 건조해지면 일반적으로 이시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배지의 함수율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배지 함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드리면은, 제가 이제 주말에 어떤 일 다녀왔는데, 한쪽은 그러니까 배지에 이제 두 가지 배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쪽은 봤더니 이씨가 한 4, 5 정도 나와요. 4, 5 정도 나오고 있어서 뭐 광량이 적당하네 했는데, 다른 쪽을 갔더니 배지는 무거운데 이씨가 8, 9, 막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씨가 높아요. 그래갖고 이게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배액구를 안 뚫거나 작게 뚫었어요. 그 배액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같은 물량을 주면 어때요? 더 배지가 물이 많겠죠. 배액이 안 빠지니까. 그런데 이씨는 올라가 있어요. 왜 이씨 올라가 있어요? 물이 안 빠지는데 아무래도 그 물이 많으면 뭐예요? 식물이 물을 더 많이 흡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권의 이씨는 올라가고 함수율은 올라가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례를 보면은 그 배액구를 안 뚫거나 작게 뚫거나 해서 배액 나가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물량을 주더라도 함수율은 올라가는데 이씨는 더 올라가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함수율이 떨어지면은 근권 이씨는 올라가요. 근데 특수한 사례, 아까 전에 배액구를 잘못 들어서 배액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지에서는 오히려 함수율은 올라가는데 근권의 이씨는 더 올라가는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는 거거든요. 아마 자주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온실을 운영하다 보면은 내 배액구가 잘 뚫렸는지 잘못 뚫렸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배지가 건조하면 이씨는 올라가는데, 아까 말했던 배액구가 잘못 들었을 때는 함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액이 안 나올 때는 이씨는 더 올라간다. 있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일의 공급량을 증가시킬수록 어떻게 해요? 함수율은 떨어진다. 그리고 일의 감소량을 감소시킬수록 함수율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요거 이상하죠? 공급량을 늘렸는데 왜 함수량이 감소할까요? 일의 공급량만 늘렸죠. 일의 공급량 감소시켰잖아. 이 얘기는 내가 1리터의 물을 주는데 100씩 10번을 준 사람하고 200씩 5번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200번 5번을 주게 되면은 함수율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00씩 10번 흘려서 1리터를 주게 되면 함수율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급량을 찍겠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0씩 10번 준 사람하고 100씩 10번 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200씩 10번 준 사람의 함수율이 높겠죠.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서 의미는 뭐냐? 똑같이 1리터의 물을 주는데 100씩 10번을 준 사람과 200씩 5번을 준 사람은 200씩 5번 준 사람이 온실이 더 배지가 건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쪼개서 10번 준 사람은 함수율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겨울에 볼게요. 겨울에는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광량 제어를 우선 하죠. 광량으로 제어를 해요. 광량으로. 그러면은 여름에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100줄에 100cc를 줄 수가 있고요. 12월 달에 200줄에 200cc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물량은 어때요? 100줄에 100cc 들어가나 200줄에 200cc 들어가나 어때요? 물량은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왜 200줄에 200cc를 주고 여름 보통 강이 좋을 때는 100줄에 100cc를 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함수율을 어떻게 돼요? 일회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함수율은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 C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회 공급량을 우리가 한 번에 많이 주고 간격을 벌릴 때마다 근권의 함수율은 떨어지고 이 C는 올라가니까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겨울철 어떻게 해야 돼요? 근권은 좀 건조해야 되고 이 C는 높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거기 전략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그 다음에 뭐 배행량은 당연히 이제 늘어나겠죠. 그 다음 공급 횟수 증가가 감소가 있는데 공급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함수율은 올라가고 그 공급 충사를 감소시키면은 함수율은 떨어지게 되죠. 이거는 뭐 마켓 양을 한 번에 100을 주든 200을 주든 횟수를 넣을 때마다 당연히 함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같은 물을 줬을 때 횟수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함수율이 올라가겠죠. 이것들요. 배액의 총량 증가를 볼게요. 배액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배액이 총량이 증가하면 이 C는 떨어지고 배액이 총량이 감소하면 이 C가 낮아지죠. 그럼 우리가 근권의 이 C를 낮추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씩 10번 주던 거를 200씩 10번을 주면 어떻게 근권의 C가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이것들은 우리가 배액률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한 번에 많이 주되 여러 번 주게 되면 배액률은 증가하게 된다.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공급 이씨를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근권의 이씨를 공급 양액의 이씨를 2.0에서 3.0으로 공급하면은 근권의 이씨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 반면에 감소시키면 내가 1.5, 2.0으로 내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권의 이씨는 낮아지는 경우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이 표 하나로 내가 근권의 함수율과 이씨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론적으로는요. 이 배행량이라는 건 우리가 양을 한 번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씨를 높게 주고 낮게 주고 쪼개주고 많이 쪼개주는 사람 많이 주는 그 전략들을 짜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함수율과 근권의 이씨를 조절하는 게 목표예요. 이 배행률은 뭘까요? 배행률은 조절하는 게 목표예요. 배행률은 뭐다? 이런 결과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목표하는 건 배행률 조정이 아니에요. 배행률 조정을 자꾸 어떤 유튜브 보면은 배액을 20% 빼라, 30% 빼라, 11시에 꼭 나와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 배행률과 배액이 나오는 시점은 바로 함수율과 이씨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행량과 배액의 시간을 조절한다. 그래서 근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아침에 일찍 주면은 어떻게 돼요? 일찍 주게 되면은 배액이 일찍 나와야 늦게 나와요. 일찍 나오겠죠. 100 일찍 물을 주기 시작하면 그럼 100이 일찍 나오게 되면 근권의 이씨가 아래로 내려가요. 100이 늦게 나오면 어떻게 되면 근권의 이씨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100을 나오는 시간과 100이 나오는 배행률은 바로 함수율과 근권의 이씨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또 하나 목적이 뭐예요? 함수율과 배지 근권 이씨를 조절한 목적이 뭐예요? 또 하나가 우리가 그냥 근권을 조정하는 게 목적인가요? 바로 작물의 생육을 조절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꽃을 많이 피울 것인가, 잎을 크게 만들 것인가, 키를 빨리 크게 클 것인가, 키를 작게 크게 만들 것인가, 대를 두껍게 만들 것인가, 얇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할 때 바로 우리가 근권의 함수율과 배지 근권의 이씨를 조절하는데 이때 바로 물을 주는 전략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도 조절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수경재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환경제어 배웠죠. 환경 제어를 통해서 생육 조절할 때는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 돈이 많이 들어는 건 뭐냐?
온도하고 습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천창, 커튼 이런 것을 조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안개 분무기도 설치하셔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람이 노하우가 또 필요해서 계속해서 조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근권 함수율과 이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권의 함수율과 이시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안전해요.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에요. 근권의 함수율과 이시를 조정해서 생육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배행률 수업하고 이러다 보면은 오해한 소지가 뭐냐? 우리가 목표가 배행률인 사람이 있고요. 목표가 근권 이시와 함수율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다? 생육의 조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육의 조정을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상대값이에요. 지금보다 일찍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지금보다 종료 시간 일찍 할 거냐? 늦게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리고 일회 공급량 증가하고 감소도 지금보다 많이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어제 기준은 뭐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상대값.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영양과 생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초대를 강하게 만들 건가 약하게 만들 건가 결정을 해서 이 초대를 조정시킨다는 이거를 갖다 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기점이요. 지금 내가 공급 이시가 예를 들어서 3.5로 공급하고 있어요. 지금 높은 상태죠. 비를 높게 주고 있는 건 3.5 정도 되죠. 근데 지금 근권의 시를 좀 더 높이고 싶어요. 근데 물량은 많이 주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공급 이시를 3.5에서 4.5로 늘리면은 어떻게 돼요? 물량은 늘리지 않아도 근권의 시는 그러니까 함수율을 늘리지 않아도 근권의 시는 높일 수가 있겠죠.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5를 줬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3.5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료 정도인데 내가 4.0, 4.5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의 상태보다 어때요? 더 높이기 위해서 함수율은 높이지 않으면서도 근권의 시는 더 높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높은 비료의 농도로 공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기준값이다? 절대값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는 해요. 2.5부터 3.0 사이는 줘야 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값이고요. 근데 실제로 재배할 때는 그게 아니고 현재를 중심으로 한다. 현재 공급하는 것보다 내가 2.5 공급하다 3.0 늘렸어. 근데 근권 이시가 좀 더 올리고 싶어. 근데 함수는 절대로 함수의 변화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3.0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3.5를 더 올라가는 거죠. 3.5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너무 강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때? 3.5가 아니라 4.0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계속해서. 그래서 현재를 기점으로 절대값이 아니라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절대값은 뭐 2.5, 3.0이라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기준점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값이 그런 거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생육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생육을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생육을 조절할 거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을 때만이 환경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오늘 배운 것들은 이러한 전략들이 있다 정도가 되고 실제로는 온실에서 3년, 5년을 있어야 돼요. 어제도 며칠 전에 저기가 우리 취업 관련해갖고 저기 동부팜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여기 전북대학교 원예학과 나와서 한 벌써 3년째 2년이구나. 만 2년 반 정도 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뭐 독립을 하던가 이렇게 하려고 한 사람인데 결론은 배웠어도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값을 볼게요. 봄철 배진의 이심의 함수량이에요. 지금 측정값이 함수율이 65%고요. 근권이시가 3.5예요. 근데 목표값을 얘기를 했는데 목표값을 함수율을 75%로 하고요. 근권의 이시를 갖다가 3.0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함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공급을 일찍 하고 마감 공급을 늦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배행량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배행량은 증가할 거예요. 근데 함수율은 볼게요. 함수율은 75%를 맞추고 있죠. 65에서 70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량은 증기시키지 않아도 내가 예를 들어 100cc 10번을 주던 거를 70cc씩 70cc 15번을 주게 되면은 똑같이 1리터가 들어가도 소량 다유로 하게 되면은 목표가 배인 75%에 도달하기가 쉬워지겠죠. 이것들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량 다유도 할 수 있어요. 빨리 오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200cc씩
그냥 탁탁탁탁 해서 10번을 밀어넣으면 함수율이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함수율 증가 방법은 첫 번째가 이제 그다음 배준의 감투 방법은 뭐예요? 배행률을 증가시킨다고 공급시를 낮게 한다고 마지막 공급을 늦게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시를 낮게 하는 전략보다는 배행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좀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배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때는 우리가 첫 물과 마지막 물을 우리가 일찍 주고 늦게 주게 되면은 근권의 함수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 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다량 다해도 할 수가 있는데 다량 다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빨리 목표값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다량 다해로 하게 되면. 소량 다해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되겠죠. 다량 도해 방법과 다량 다해 방법과 소량 다해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강광기 때는 다량 다해 전략을 피고요. 봄철 같은 때나 이런 때는 소량 다해 전략을 펴요. 저희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 진짜 못하네. 일단은 함수율을 볼게요. 함수율 보게 되면은 지금 가을철이에요. 가을철 같은 경우는 함수율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현재보다 앞으로 낮춰야 되죠. 왜냐면은 약광기로 들어가니까 함수율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은 근권 함수율이 75%에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65% 잡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경 재배를 할 때 겨울철에는 목표를 주간 60%대, 야간은 50%로 우리가 목표를 잡아요. 근데 봄이나 여름철 같이 과기 좋을 때는 한낮에 70%대, 야간에 60%를 잡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이 75%라는 건 주간의 수분 함량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겨울로 가니까 어때요? 60%대로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함수율은 떨어뜨리자. 근권 A시도 겨울에, 그러니까 약광기로 갈수록 우리가 근권 A시를 높여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과반부가 안 되고 우리가 일액이 안 나오게 하려면 근권 A시를 높여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표값을 5로 잡았어요. 그럼 뭐예요? 함수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첫 공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늦춘다. 마지막 공급은 일찍 준다고요. 다량 수혜.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주라도 간격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간격을 벌리게 되면은 더 배지가 빨리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함수율을 떨어뜨리는 데 좋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배지 유시 방법은 우리가 이시를 약간 높게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배행량을 조절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건 뭐냐면은 배행량을 갖다가 이렇게 낮춰서 근권 A시를 높이는 거는 사실은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좀 좋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권 A시 함수를 배행량을 조절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5인데 7, 8로 갈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에서 5로 갈 때만 해도 우리가 이 시를 올리는 것만 해도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근권의 시를 7, 8로 만들 때는 배행률도 많이 줄여줘야 돼요. 배행률을 안 빼거나 적게 빼게 되면은 쉽게 7, 8까지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량 소해라는 거는 일회 공급을 약 30% 증가시켜서 우리가 배지의 함수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피게 되겠다 이거든요. 그러면은 계절 및 생육단계별 급여 관리 해볼게요. 우리가 계절 및 생육단별로 급여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급여 관리는 기본적으로 작물의 흡수력에 따라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어때요? 강광기 때는 물을 흡수한 양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생육단계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무가 작을 때는 아무래도 양분의 흡수가 적을 테고요. 나무가 클 때는 양분의 흡수가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생육단계별, 계절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들이요. 물을 주는 양도 어렸을 때하고 컸을 때하고는 저는 이제 보통 토마토고 오이고 안에 우리가 과채를 정식하고 나서 수경 재배를 할 때 정식 후 한 달 정도는 수동 재배, 수동 관리를 해요. 우리 자동으로 놓지는 않고요. 수동으로 뭐 1회, 2회, 3회를 내가 수시로 체크하면서 주거든요. 왜냐면 어때요? 식물이 작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광량에 따라 물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광량제로 하는 거는 토마토 오이가 최성기에 도달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토마토 오이 해봐야, 토마토 같은 오이는 한 달 되면 좀 큰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 달 돼봐야 이제 허리 높이까지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물을 충분히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수동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이때는요. 그래서 단계별로 다르게 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작물은 여름철에 가장 활발하고 겨울철에 가장 저하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요. 여름철에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르고 증산량도 제일 많죠. 반면에 약광기인 겨울철에는 성장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에 증산의 양도 적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액별 관리 요령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한 표로 딱 볼 수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앞에서 나왔던 급액 관리에 대해서를 이 한 개의 표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겨울철을 볼게요. 겨울철에는 뿌리 활력을 가져야 봄철 증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뿌리에 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광기이기 때문에 뿌리로 양분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광합성 양 자체가 부족하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 함수를 어떻게 해나요? 50에서 60% 놓죠. 우리가 보통 60%대를 기준으로 잡고요. 배제 볼륨에 따라서 50% 떨어질 수도 있고 아주 약광기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흐린 날이 지속되면은 근권의 함수를 5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주야광 함수를 펼쳐볼게요. 8에서 14%죠. 굉장히 크게 잡아요. 14%는 흐린 날이 지속되면 14%가 되고요. 그나마 겨울철에도 광이 좋은 며칠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함수를 한 8%의 격차를 준다. 그 다음에 급액의 C는 우리가 3.5예요. 3.5. 그리고 배제의 C는 5.0에서 5.5인데 이거는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5.0, 5.5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표일 뿐이고요. 이보다 더 높게 줄 수도 있다. 더 높게 줄 수도 있고요. 급액 시간대는 짧게 준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에 물을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겨울철 같은 경우는 12월달 같은 경우는 첫물이 9시 반에 들어가서 12시에 끝나요. 거의 3시간 이내에 물을 주는 시간이 끝나버리죠. 굉장히 일찍 끝난다. 보통 우리가 관수의 시점은 누적 광량 100줄인데요. 일주로 1시간 만에 2시간 전후.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해가 7시에 뜨면은 어때요? 7시, 7시 반에 뜨잖아요. 12시에 12월 달에 가면은 그러면 어때요? 물 주는 시간이 9시에서 9시 반까지 가겠죠. 여기다 추가할 게 하나 또 있어요. 내가 보온닭엽을 껐다. 보온닭엽을 치게 되면은 일출 시간이 해 뜨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보온 커튼이 거치는 시간이 바로 해 뜨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보온 커튼은 온실 내부로 광을 하나도 전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온 커튼을 쓰는 경우는 물 주는 시간이 일반 알루미늄이나 상광 스크린에 비해서 더 늦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급액 시간을 보면은 일몰 4시간, 5시간 전. 해가 몇 시에 져요? 보통 4시에서 5시 정도 지잖아요. 그러면은 4시간, 5시간 전후로 들어가면은요, 12시가 되겠죠. 거의. 12시에서 늦어도 1시까지밖에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9시 반, 9시에서 9시 반, 늦게 10시까지 물을 주기 시작해서 정오까지 12시에서 1시까지 물을 주고 나면은 더 이상 물을 못 준다는 거죠. 여기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암연하고 코너는 그러니까 배제 볼륨이 크면은 우리가 어때요? 물을 12시에 끊는데 반면에 배제 볼륨이 작은 배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호이어 배제를 15리터, 안면 배제 10리터 쓰시는 분들은 어때요? 물을 조금 더 뒤에까지 준다. 왜냐? 배제가 너무 빨리 마르거든요. 그때는. 그 다음에 척백은 우리가 척배가 한 2시간 정도, 한 11시 정도가 이제 물을 척백이 나올 시간인데요. 이거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척배액이 11시 정도 되면 배출이 되기 시작해요. 물을 늦게 줬어요. 그리고 11시 주고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니까 엄청 물이 짧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급액 방법은 다량 소외 전략을 편다. 왜냐하면 함수율을 떨어뜨리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주는 100줄의 배지가 아니라 200줄에 200cc 물을 줘야 배지가 훨씬 건조하게 유지되고 편차가 커지겠죠. 편차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물을 일찍 끊어야 되기도 하지만 한 번에 주는 양을 물량을 크게 하면 어때요? 볼륨이 물을 한 번에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평균이면은 이렇게 되는데 물량을 자주 주게 되면 어때요? 같은 물을 주더라도 편차가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고 더 오래 끊는 게 편차가 더 커지겠죠. 이것들요. 그럼 봄에 볼게요. 봄은 활력이 급격히 활발해지는 것을 대비하자. 뭐냐면은 2월달 중순부터 갑자기 광량이 급속도로 증가해서 3월달 되면은 누적 광량이 1800줄에 도달하는 최대 광량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광량이 600줄이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1800줄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엄청 광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이 급격히 활발해지는 걸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함수율을 50에서 60%대에서 점차 올려놔야겠죠. 미리요. 왜냐하면은 근권의 함수율이 높을수록 식물이 더 많은 물을 쉽게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권의 함수율이 낮으면은 식물이 물을 흡수할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힘이 들어가요. 근데 함수율이 높을수록 더 물을 쉽게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70% 올릴 수가 있고요. 주야간 함수의 편차를 이제 떨어뜨리기 시작해요. 왜 떨어뜨릴까요? 광량이 많아지면 영향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영향에서 생식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편차를 크게 두면은 생식 생장이 강해지고 편차를 작게 두면 영양 생장이 강해지는데 겨울철에는 약광기 때는 어때요? 영양이 강하죠. 그러니까 생식으로 돌리게 해서 편차를 크게 만든 반면에 봄에 들어가서 광이 갑자기 강해지고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식물은 스스로 영양에서 생식 체제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굳이 편차를 크게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편차가 커지면은 더욱더 생식 생장이 강해지겠죠. 우리는 생식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 영양 쪽으로 돌리려고 해요. 생식으로 너무 극단적 생식으로 가면은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급액시는 이제 3.5에서 뭐 3.0, 2.5로 떨어뜨리기 시작하고요. 근권이시는 5.5에서 3.5, 뭐는 4.5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기 3.0이면은 여기가 4.0일 거고요. 2.5니까 3.5가 돼요. 보통 우리가 0.5에서 1 사이를 목표로 잡는데 보통 1을 기준 잡거든요. 뭐냐면 델타 E씨를. 뭐냐면 델타 E씨가 뭐예요? 공급하는 E씨와 배액의 E씨 편차를 우리가 델타 E씨라고 하는데 우리가 봄철 3, 4, 5월 달에는 우리가 델타 E씨를 보통 봄부터 여름까지 델타 E씨 1로 잡는다. 그러면 1이면 뭐예요? 이게 3.5에서 2.5로 공부하면 3.5, 3.0으로 목표하면 한 4.0 정도가 우리가 목표 E씨가 되겠죠. 이거 목표 E씨예요. 목표 E씨지 우리가 뭐예요? 절대값이긴 하지만 이게 상대값으로 다시 봐야 되죠. 내가 만약에 3.0으로 공급하고 근권이 이게 4.0이 됐어요. 4.0으로 됐는데 나무 이파리가 커지고 오히려 생장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어. 그리고 꽃도 잘 안 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 C를 어떻게 해요? 3.5가 4.0이 아니라 그보다 높이겠죠. 높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잡되 목표에 도달했을 때 식물체의 현재 상태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다시 조절을 통해서 목표의식을 변경시킨다는 것들, 이것들을 목표의식 변경시킨다. 그래서 배제의식은 이제 급여 시간대는 증가하기 시작하죠. 점차 여름으로 갈수록 해 지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순간 광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물 주는 시간은 더 늘어난다는 거. 누적 광량은 관수기 시간은 누적 광량 100에서 150줄 똑같은데 아마 조금 더 일찍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오전광이 얘가 봄이 될수록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겨울철에 100줄에 도달할 시간이 뭐 1시간이 걸렸다고 하면은 이때 봄에는 3월 달에는 뭐 30분, 6월 달에는 15분, 20분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점점 빨라진다. 급여 시간은 1몰 2-3시간 전. 볼게요. 1몰 2-3시간이면은 아마 4월 달에 해가 지는 시간이 아마 6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2-3시간이면 어때요? 역으로 판단하면은 4시에서 3시 사이가 물을 마감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급의 시간은 이제 첫 배액은요. 첫 급액은 2시간 정도 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급액이 3, 4, 5월 달에는 첫 급액이요. 아마 6시에 해가 뜨게 되면 6시 반에 해가 뜨면은 아마 7시 반 정도면은 물이 들어가셔야 할 거예요. 그러면은 7시 반부터 2시간 정도면 어떻게 돼요? 약 9시 반에서 11시 사이가 바로 첫 배액이 나오는 시간이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급액 량과 해수는 점차 소량 다회로 들어간다. 소량 다회가 어떤 장점이 있어요? 함수율을 높이는데 더 좋다고 그랬죠. 소량 다회로 곱해야 근권의 함수율이 더 잘 올라간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름 볼게요. 여름은 광량이 높은 시기죠.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온도도 높다는 거죠. 이때는 식물이 증산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일 큰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광량이 8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의 건조함, 그 다음에 대류열, 공기의 온도, 그 다음에 식물의 활력도, 식물의 크기가 이제 그다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제일 큰 게 바로 광량이죠. 광량이 세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더 많은 물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권의 함수를 한 70에서 75% 제일 높게 피크를 치기 시작해요. 그럼 함수를 펼쳐는 어때요? 6%죠. 뭐냐면은 여름철에는요 우리 최대 문제점이 뭐냐? 6, 7월달, 8월달에 영양 생장으로 안 가고 꽃이 자꾸 피려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꽃이 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 편차를 줄이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뭐가 있어요? 또 열대가 있죠. 야간 증산량도 많다. 왜냐면 복사열은 오지 않는데 왜 해가 없으니까 복사열은 오지 않죠. 뭐가 와요? 공기 온도가 높으니 대류열이 잎에 전달되겠죠. 대류열이 전달되는 얘기는 곧 야간 증산량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야간의 함수율을
좀 더 높여서 야간 증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시는 2.5, 3.0 두 개 되고요. 근권의 시는 약 1, 델타 C가 1 정도 차이가 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의 시간이 굉장히 길겠죠. 왜냐면은 광이 있는 시간이 제일 길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누적 권양은 뭐 100에서 150초 이거 똑같고요. 야간 급액도 실시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열대가 지속되면은 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배지가 마를 수도 있다. 뭐 그럴 일 많지 않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야간 급액도 할 수도 있다. 첫 급액은 한 2시간 정도 되면 첫 배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해가 6시, 5시 반 6시에 뜨거든요. 그러면은 유로부터 1시간 정도 있으면은 이제 첫 급액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2시간면 우리가 9시 반 정도면 물이 첫 배액이 나오기 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소량 다이얼 변력을 빈다. 우리가 근권의 함수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소량 다외 전략을 빈다. 소량 다외 처형하면은 일단은 근권에 뭐가 있어요? 주야간 함수일 편차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율을 높이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 가을철엔 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점이죠. 우리는 이 시점에 뭐 해야 돼요? 활력이 감소하는 걸 대비해야 된다. 이 활력이라는 건 뭐냐? 바로 증산량을 말해요. 증산량이 줄어드는 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 함수를 이제 떨어뜨리기 시작하죠. 70에서 55%로 떨어뜨리기 시작해요. 왜요? 만약에 식물이 증산량이 줄어드는데 흡수하는 양이 많으면 뭐가 나와요? 내가 증산을 못하고 있는데 흡수하는 물의 양이 많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뭐가 나와요? 먹는 물이, 식물이 흡수를 많이 했는데 증산을 안 해. 그럼 뭐가 나와요? 배액이 나오죠. 우리가 배액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배액이 나오면. 우리 배액이, 일액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일액이. 식물이 물을 많이 흡수했는데 만약에 식물이 증산을 못해요. 그러면 일액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일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뿌리가 상처났고 생장점에 고추 상처났고 꽃에 물이 나왔다는 얘기니 각종 곰팡이나 세균병에 감염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광합성량도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0에서 55%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식물이 물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건 적은 물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 그럼 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물이 물을 적게 먹게 우리가 근권 환경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함수율 편차가 크게 놓죠. 12%. 이건 뭐냐? 이때부터 약광기로 들어가니까 꽃이 피지 않고 뭐가 피기 시작해요? 꽃이 안 피고 뭐가 되기 시작해요? 잎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함수율 편차를 크게 만들면은 잎이 작아지고 그 양분이 꽃으로 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함수율이 낮아지면 뭐예요? 잎 편차가 커지는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뿌리 발달은 어떨까요? 제가 식물에 뿌리는 뭐와 같다? 근육과 같다고 했죠. 자극을 주면 뿌리가 발달된다고 했죠. 뿌리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뿌리가 손실된다고 했죠. 이 편차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급액의 시는 2.5에서 3.5로 올리고 근권의 시를 높인다. 이건 뭐예요? 근권의 시를 왜 높여요? 바로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물을 적게 흡수해야지 증산량이 적은 시점에서 일액이 나오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를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근권의 이시를 높이는 전략은 바로 수분의 균형점, 흡수하는 물과 증산의 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 목표가 있다. 그 목표는 바로 뭐다? 바로 일액이 안 나오는 게 목표고 일액이 안 나와야지 식물이 곰팡이병 같은 병의 감염이 줄어든다는 것들. 그러면 급의 시간대는 당연히 광이 작아지면서 감소하게 되고요. 누적 광량은 150절, 100에서 150절 똑같고요. 급의 시간은 점차 당겨지게 된다. 급액은 마감 시간이 이제 당겨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가면은 이제 가을 되면은 마감 시간이 어떻게 되면 뭐 1몰전 3시간, 1몰전 4시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가 알아서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잔여 광량이 예를 들어서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11월달하고 오후에 1시간 동안 들어오는 비대양이 어때요? 약하죠. 줄어들죠. 그러면 똑같이 10월달에 1몰전 3시간이 있고요. 11월달에 1몰전 3시간을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10월달 1몰전 3시간이 배지가 더 건조해요. 왜요? 흔히 말해서 오후 광량이 11월보다 더 세기 때문에 3시간 더 일찍 끊게 되면은 11월 3시간 일찍 끊는 거고 해서 어때요? 더 건조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11월 달에 10월에 배지가 건조해야 돼, 11월에 건조해야 돼요.
11월 달이 더 건조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광도 약하기 때문에 더 일찍, 그러니까 마감 시간을 더 일찍 되게 된다. 이것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몰 전 4시간, 5시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2시. 저는 이제 통상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호이어 배지 기준으로 해서 11월 달 같은 경우 토마토 오일 공통적으로 약 한 1시까지 물 주면 거의 끝나요. 그리고 12월 달부터 1월 중순까지는 거의 12시에 물이 끊는 게 거의 그 정도까지 도달하고 끝나더라고요. 10월 달은 한 2시까지 물 주면은 더 이상 물을 못 줘요. 지금 이 시점은 아마 2시 얘기죠. 배지에 따라서 좀 작은 배지는 2시 반까지 물을 줄 거고, 일반적으로 20리터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시 정도에 물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점차 어떻게 돼요? 다량 소외 전략으로 간다. 이거 뭐예요? 점차 다량 소외는 뭐예요? 근권의 함수율을 낮추는 전략이죠. 낮추는 전략으로 가죠. 편차는 벌리고 함수율은 떨어뜨리는 전략이고요. 다량 소외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으로 우리가 계절별 어떻게 물을 줄 것인가에 대한 요령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겨울철에 보게 되면은, 겨울철에 이제 관수 요령은 겨울철 근권 관리가 봄철 작물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겨울철에는 식물체가 시들질 않아요. 뿌리가 발달되지 않아도 뿌리가 그러니까 곰팡이병에 감염됐어도 시들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잘 자라요. 근데 2월 중순에 가면은 갑자기 식물들이 휙휙 쓰러지고 시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갑자기 뿌리가 증산된 게 얼마 안 되니까 뿌리에 병이 나거나 뿌리 발달이 안 됐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2월 중순부터 광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식물체가 갑자기 증산이 들어가니 뿌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겨울철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철엔 충분한 뿌리와 활력을 가져 봄철 광량이 증가할 때, 증상이 많아질 때 적용이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봄에 2, 3, 4월 달에 광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4월까지. 그럼 우리가 7월까지 토마토 오일을 키운다고 하면은 언제 수확량을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느낄 수가 있어요? 2월달, 3월달, 4월달에 차광을 적게 하고 광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면은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근데 3월, 4월달에 광이 많은데 뿌리가 문제가 있어요. 뿌리량이 적다든가 뿌리 활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뿌리에 병이 발생했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3, 4, 5월달에 광을 많이 받을 수가 있나요?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차광을 통해서 식물이 시든 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철에서는 바로 광량이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12월 달, 1월 달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겨울에는 배지가 과습해진다. 경향이 있어요. 가만 놔두면 과습해져요. 그럴 때 뿌리 발달에 불량을 대비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현상은 이제 보수적인 큰 배지들을 하는데 온도 편차가 작아서 영양성이 강하므로 기본적으로 배진의 함수를 낮게 관리해서 수분을 제한시켜야 된다. 그리고 영양 팽창을 치우는 걸 방지하다. 그래서 수분 흡수를 제한시킨다는 건 함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되고 이씨를 올린다는 얘기도 되죠. 이건 작을 준다는 얘기.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하면은 과일의 개수가 많은 뿌리 발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뿌리 발달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작을 교열 뭐예요? 근권을 건조하게 만들고 이씨를 높이는 거는 작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 공급은 뭐예요? 양분 공급은 뭐예요? 바로 과일의 척가수를 줄여서 뿌리로 광합성 양분이 도달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과일 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를 약간 저온으로 가려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온도를 약간 주간에 약간 저온을 만들어도 어떤 저온이 있냐면은 우리의 광합성 양분은 24시간 이동하거든요. 근데 온도가 높은 곳으로 가요. 만약에 주간에 환기를 좀 많이 시켜서 18도, 20도를 만들어내면 광합성을 많이 하지만 어때요? 근권부 온도는 복사열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권부 온도가 더 높겠죠. 그러면은 양분을 더 아래로 내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줘서 일단은 높이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과일 수를 조정할 수도 있고, 과일 수를 조정하거나 주간 저온을 통해서 뿌리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준다면은 뿌리를 보다 좋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급액 방법을 변화는 근권의 이시를 높게 관리하고 주요가 하는 펼쳐 만들고, 그다음 가을철보다 겨울철보다 다량 소열하는 거는 바로 앞에 거 두 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다량 소열하게 되면 근권 이시는 높아지고 함수를 편차가 크게 만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급액 방법을 변화를 통해서 뿌리에 자극을 주는 것들, 근권의 함수율을 낮추고 이시를 높이는 전략, 그리고 편차를
크게 만든 함수의 편차를. 그럼으로써 근권을 관리시키는 방법이 되겠다는 거죠. 이거 잠깐 쉬었다가 이제